자, 방금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 인덱스 함수 사용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행번호, 열번호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번호, 열번호는 2와 3이라는 행번호, 열번호는 누가 찾았죠,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3이라는 걸 누가 찾았습니까? 우리가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암산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암산을 하면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암산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직접 찾아서 나왔으면 되죠. 자, 그래서 힘과 열의 위치를 우리가 직접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배가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군요. 자, 아까 250은 몇 번째 있죠? 아, 어딘지 250이 없으니까 찾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여기 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기라고 합시다. 몇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왜 두 번째인지 좀 곧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항상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거랬잖아요. 과일명이나 수량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두 번째구나. 그럼 3과 2가 이것과 연관이 있겠네요. 네? 2와 3이. 그래서 과일 배의 위치값이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배라는 데이터를 알 때 위치값 3이라는 위치값을 표시해 주세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매치 함수.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 창에서 매치 함수 찾으시고 그리고 확인 룩업 밸류 찾는 값 과일 배 직접 입력 상따옴표 묶어 처리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니까 과일명 범위.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뭐 원칙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일명 요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때가 되면 그때 발휘하시고요. 일단은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자, 매치 타입에 보면 밑에 보면 1, 0,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입력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1과 0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값 한 개를 찾는 정확한 일치 0, 유사일치 범위 개념이고 오름 차순일 때 사용합니다. 1. 이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뭘 적어야 되죠? 1, 0, 마이너스 1 중에 마이너스는 잘 모르겠고 그럼 1, 0 중에 뭘? 배를 찾으러 갔잖아요. 문자죠.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0. 세 번째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확인. 자, 이번에는 수량 200이 아니고 250입니다. 250. 좀 바꾸세요. 바꿔주세요. 수량 250입니다. 자, 수량이 250은 몇 번째입니까? 자, 일단 두 번째라고 우리가 암산을 하셨는데. 자, 데이터 250을 할 때 위치값을 찾아주세요. 이꼴 매치라는 함수한테 물어봅니다. 매치. 그 다음 룩업 밸류 찾는 값 200,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 수량 범위, 콤마 매치 타입은 250 정확히 일치 0을 적으면 250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은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을 써야 될지 마이너스 1을 써야 될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형태적으로 100, 200, 300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오름차순이죠. 이때는 1을 적습니다. 그냥 이때는 1을 적습니다. 이때는. 그 다음 거꾸로 300, 200, 100 이렇게 기준에 여기 300, 200, 100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비교값이.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는. 근데 이 0, 마이너스 1 세 가지가 다 나왔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조절했었는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값이 점점 커져가는 비교하는 내용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잖아요. 이때는 그냥 1이라고요. 뒤집어져 있으면 내림차순. 자, 그 다음 이제 자 일단 작성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앞에 잠깐만 엔터 치시기 전에 화면 보세요. 100, 200, 3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250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합시다 했는데 왜 두 번째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0, 200, 300이잖아요. 자, 나열을 했으면 실제 값이 250이죠. 그럼 250이 여기 200과 300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위치 값을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두 개 중에 한 개 쪽으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작은 쪽으로 자기보다 작은 값 쪽으로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200에다 대고 대답을 해준다고. 몇 번째? 두 번째라고.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300, 200, 100이면 250이 요 사이잖아요. 실제 값이. 그럼 이 녀석도 어쨌든 대답을 몇 번째인지 대답을 꼭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보다 큰 쪽의 값으로 대답을 해준다고. 첫 번째 있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몇 번째로 간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엑셀에 해줄 거고요. 우리는 다만 형태적으로 1을 써야 될지 마이너스 1을 써야 될지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 순위 매기는 것처럼 오름차순 방식으로 순위 매기세요. 내림차순 방식으로 순위 매기세요처럼 그렇게. 자, 지금은 1입니다.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이게 다 안 들어오나요? 자, 그러면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인덱스 바로 열고 어레이 첫 번째 인수 방식 쓰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할인율 범위 콤마 행번호 아까 2라고 직접 입력하셨잖아요. 그 이 값이 지금 시트의 셀상에 이 값이 보이세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여기 2라는 값이 여기 있네요. 셀상에. 그러면 참조 써도 되잖아요. 콤마 여기 아까 3이라고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입력하는 대신에 여기 참조 되잖아요. 3. 자,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셀 주소 두 개가 사라지고 이 값이 뭘로 바뀝니까? 앞에 건 2, 뒤에 건 3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겠죠. 자, 그럼 이해되세요? 자, 엔터.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또 질문. 2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이 셀에 있는 2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 3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0이 아니고 250. 죄송합니다. 네? 3이란 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응? 매치 함수 통해서 계산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자 행과 열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 함수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꼴 인덱스. 자, 첫 번째 인수 자료의 성격 같은 셀 범위 할인율 범위 콤마 여기 2라고 적던 셀 주소를 이 값이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하던 저 2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 썼다고요? 매치 함수. 250이라는 값이 수량 범위 내에서 자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요? 정확한 1 오름차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1 250을 찾을 때 0을 쓰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그 구분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하는 데이터의 방향이 아래쪽 방향으로 훑어볼 거 아니에요.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네? 오름차순이잖아요. 오름차순.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컴퓨터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값의 방향이 100, 200, 300이잖아요. 오름차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때는 1을 적는다고요. 아,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자, 그 다음, 콤마. 그 다음에 3이란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셀 주소에 있는 3이란 값을 참조하거나 저 3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 썼다고요? 매치 함수 썼다고요. 배라는 배가 과일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찾는 값 배, 찾을 데이터의 범위, 과일명 범위, 콤마 매치 타입은 배 문자죠.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제로 가로 닫고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앞에 있는 매치는 2로 바뀔 거고 뒤에 있는 매치는 3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각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함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 숫자 2로 입력을 하든 셀 주소를 입력을 하든 함수를 이용해서 매치 함수를 쓰든. 예? 이거 빨리 이해하시지 않으시면 크마 1급 준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애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빨리 내게 돼야 됩니다. 언제? 이번 주말에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중첩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고. 자, 재무와 정보는 그 예제 파일을 다룰 때 그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도 뭐 지금처럼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고요. 요 찾기 참조 함수는 되게 이거 지금 이식 적을 때 좀 쉽지 않죠? 방금 이식 적을 때 중첩에 적을 때 쉽지 않죠? 근데 이건 2급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건. 1급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겠죠. 물론 하나하나씩 해결하시면 충분히 되니까 부지런히 복습들 당부드리고요. 제발 질문에 대답 안 하시면 좋은데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를 내리실 때 대답 못하는 개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에 있는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난이도 일부러 골라서 할 겁니다. 난이도가 쉬운 거부터 점점 높은 순서대로. 지금 난이도가 낮다는 건 2급, 1급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2급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일단 워밍업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크마 1급, 스프레드시트, 이론,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이 파일이 끝나야만 나머지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 겁니다. 이거 왜 비어있죠? 어제 이거 안 했나요? 아, 제가 이제 저장을 안 했던 게 이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수학삼각 1부터 볼게요. 수학삼각 1. 교재 62페이지네요. 자, 지난 시간에 시험 준비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문제를 잘 읽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세요. 1번 문제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잘 되셔가지고 먼저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다른 문제에 가 있지 말고요. 같은 문제 안에 좀 있으세요. 한두 발짝만 먼저 가시지
너무 멀리 가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게 잘못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면 막 덤벼들으셔가지고 그 문제만 풀려고 관심 가지고 제 설명을 들으려고 여기 그 수업에 참여하는 거지. 문제 풀려고 여기 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응? 그런 건. 자, 앞에, 자, 읽었어요? 자, 그러면 트렁크라는 함수 무슨 함수죠? 제가 이제 옆구리 찐다 그랬죠. 오늘 방금 옆구리 찌른 겁니다. 트렁크 함수 무슨 함수라고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버림이라고. 그 다음, SQRT 함수는? 응? 무슨 함수라고요? 제곱권. 오케이.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을 못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 그 다음. 아니, 아직 늦었습니다. 아직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잠깐만요. 절차란 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빨리 이야기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 어떤 형태의 수식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수식의 형태가 아마 성과금을 계산하는 수식의 형태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죠. 그러면 내가 자동 치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라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잡혔죠? 예? 함수명도 알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설계 머릿속에 다 계획 다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식만 작성하시면 되죠. 식 적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함수명을 모르니까 안 적히는 거지. 자, SQRT.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자, 호봉의 제곱권에다가 상대 참조 시삼 곱하기 얼마? 기본값을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해서 눈에 내가 중간 과정의 내용이 잘 안 보인다. 자, 하면 보세요. 처음이잖아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뭘로 나올지 잘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값을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무슨 데이터로 나온다고요? 데이터 종류가 숫자로 나오겠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소수점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잘라내라고 이렇게 나왔죠. 트렁크.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걸 SQRT 잘 되시면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그게 눈에 잘 보이시면. 그렇지 않으시면 직접 곱하기 3. 자, 여기 이게 방금 소수점이 나타나는 숫자로 나타났죠. 그래서 뭐 하라 했습니까? 트렁크 하라 열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정수로 표시하라 그랬죠. D3 뒤에 콤마 1. 이 아니라 뭐? 제로. 제로.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정수값까지 표시. 제로는 생략도 가능. 자, 화면 보세요. 자, 생략하는 거 특별히 말씀 안 드렸잖아요. 생략도 가능. 0일 경우에 생략도 가능. 됐습니까? 우리 교재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조금 교재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건 제가 이게 순수대로 진행할 건 아닙니다. 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거거든요. 왜냐면 필요에 따라. 자, 지금은 2번 갈 겁니다. 문제 읽어보시고요. 문제부터 읽어보세요. 자,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라운드업이 무슨 함수라고요?
올림. 자, 그 다음, sumif는 무슨 함수죠?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해 표시하겠다. sumif.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은 구분이 음악이라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문제 내용 파악을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기본 미천이 있어야 문제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 요 상이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주어진 함수 속에서 sumif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주어진 함수 속에서. 자, 그런 함수를 써다면 그 함수들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꼴.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sumif 가로 열고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분 범위 내에서 콤마 조건 값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정이 없는 한 음악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콤마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숫자 값이 나오겠죠. 합계 값이. 상상되세요? 아, 정확한 숫자 값이 뭔지는 모를 필요, 우리가 그걸 계산할 건 아니니까 대충 숫자 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값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올림하라 그랬잖아요. 올림하는 함수가 뭐죠? 라운드 다운. 아, 죄송해요. 라운드 업. 라운드 업. 바로 열고. 이게 방금 숫자라면서요. 예? 숫자라 나올 거라면서요. 그러면 라운드 업 입장에서 넘버, 숫자 데이터. 엔터 치면 숫자로 바뀔 거 아니에요. 콤마. 자릿수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 공이 3개, 정수값 자리에 공 3개가 나와야 된다.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실기는 수정, 필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아,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다 2급 시험에 나왔던 2급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 목록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중첩이나 원리 빨리 터득하시라고요. 그래서 뜸을 들이고 있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표 3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는 제가 안 읽을 겁니다. 일단 문제 읽는 연습부터 하세요. 읽어보셨나요? 카운트 이플스가 무슨 함수죠?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썸 이플스는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대충. 자, 그 다음 에버리지 이플스는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 다음 n% 연산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데이터 연결.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문제 내용 파악, 자,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뭘 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잠깐만요. 어, 어. 다시 교재로 들어갑니다. 그 4번 문제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count equals, sum equals, average equals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앞에 문제하고 좀 다르죠? 알맞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골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 중에 한 개나 두 개를. 세 개를 다 써야 된다. 그건 알맞은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함수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구조. 자, 그러면 골라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문제 내용 파악합시다. 장르가 드라마 조건 한 개네요. 관람 등급 15세 이상.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고 이거 문자네요. 이렇게 문자 데이터.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이거 무조건 절차입니다. 이거 맞틀리면 안 됩니다. 엔드인지 조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맥에 보면 이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이건 엔드 조건이다. 엔드 조건이다. 잘 안 보이는 거. 엔드 조건이다.
그럼 두 개의 조건을, 자,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간의 합계를 계산하겠다는 문제 내용이죠. 그럼 주어진 함수 중에서 무슨 함수입니까? 합계 구하는 함수가 썸이 필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썸이 필수를 골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끝났죠, 이제. 자, 그런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계획이 다 잡혔으면 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꼴 썸이프 쓰 가로 열고. 자, 주의사항 드린 게 뭐죠? 합계 구할 범위가 맨 앞에 온다는 겁니다. 일간의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일간 범위가 먼저 와야 됩니다. 콤마 첫 번째 조건값 처리 범위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장르 범위 콤마 그다음 크리테리아 첫 번째 조건값 드라마 직접 입력 쌍따옴 변부 처리. 어? 자, 두 번째 조건값 처리 범위 관람 등급 범위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자, 15세 이상 문자 데이터입니다. 콤마. 아, 자, 일단 두 개의 조건만 밖에 보이지 않으니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함수의 형식의 마무리 가로 닫고. 자, 엔터 치면 합이니까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 숫자 값 옆에 10,000원을 붙이라고 문제에 있었죠. 문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숫자 값하고 10,000원이나 문자 데이터. 그럼 서로 데이터를 연결시켜 성격이 다른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n%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10,000원 문자 데이터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부 처리. 그리고 구조가 조금 복잡한 건 다음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또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안 빠뜨리고 다 해드릴 겁니다. 여기 안 빠뜨리고 여기 있는 거 다 해드릴 겁니다. 아, 안 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자, 여기까지. 자, 수학 삼각 2로 가겠습니다. 아마 뭐, 모든 게 다 안 되진 않을 거니까. 자, 교재 66페이지. 오늘 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 1번 문제부터 읽으세요. 읽었어요? 자, d-average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뭐 물론 오늘 형식 처음 배웠으니까 처음 배우신 분도 있을 거니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다음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해주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제 함수명 해결. 저 수업 시간에 아, 자 그러면 일단 함수명 확인하셨고요. 그럼 학과가 정보통신과 그게 조건이죠. 조건 찾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평점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상이 맞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떠올 수도 있는데, 주어진 함수가 뭐가 있죠? 평균관 함수가? d-average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럼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겠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 작성하라고 문제에서 이 범위를 주어졌다는 것도 읽어보셨죠? 그래서 내용 파악 다 되셨나요? 그럼 조건 식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꼴 d-average. 를 작성하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학과 필드명 오타 조심하세요. 엔터 아래에 정보통신과 요 내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이런 서식이 들어가 있던 이런 서식이 들어가 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학과라는 내용과 정보통신과라는 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시면 되죠. 이걸 d에버리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요만큼. 그럼 막 계산할 필드명 평점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평점 필드명 셀 주소 콤마 조건 범위 셀 범위입니다. 셀 범위 여기 학과 정보통신과 가로 닫고 자 엔터 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숫자 값이 나오겠죠. 평균 값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반올림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문제에. 그러면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우리는 라운드 가로 열고 이게 평균이라는 숫자 값이 될 거다. 엔터 치면 그 숫자 값에 대해서 반올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내용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자 넘디스트 자릿수값 얼마? 2. 만약에 실기에서 틀리면 직접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안 맞으면. 죄송하지만 여기가 1급반이라 뭐 크게 예유는 좀 못 드리겠습니다. 예유는. 자, 그 대신에 마무리할 시간 정도 예유인데 뭐 크게 예유를 많이 못 드리겠다고요. 충분히 예유 마무리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자, 2번 갈까요? 2번. 2번은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그런 거지.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내용부터 봐가세요. 읽어보시고. 66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2번. 이게 왜 6으로 보이죠? 읽어보셨어요? 내용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화면 보면, 자, 제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이 상자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상자 목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에서는. 그럼 지금 이 시트상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은 상자잖아요. 그러면 파인애플이 329개 있는데 한 상자는 25개 담다는 거죠. 그럼 몇 상자가 나오죠? 329 나누기 25만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몫입니다. 몫. 예? 상자 수가 몫이라고요. 그렇게 담고 나면 몇 개 남죠? 아마 4개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나머지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상자 몫수라고 하는 게 상자 수가 이게 표기가 되고 나머지 표기되고 그 나머지 앞뒤로 가로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내용이 그렇게 나와 표시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상자 몫수가 10인가요? 10이고 뭐 나머지가 3일 경우에 10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면 int 함수는 무슨 함수죠? 숫자 데이터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줍니다. 그다음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MOD입니다. M% 연산자는 데이터 연결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자, 혹시 그러면 우리 나머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이 나세요? 어제?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라고 한 건데. 시험에 죄송합니다. 나머지가 아니고 몫을 구하는 방법 2가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코센터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수를 나누어 실수값에서 정수값만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몫을 구하는 방식으로 찬다. 됐습니까? 시험에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다. 나온 횟수는, 빈도수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어떻게 식이 작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될 구조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써야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안 할 겁니다. 이거 한 서너 번만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 치우기 한 번 사용, 상대질 때만 고민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식을 작성하러 가는 거죠. 이걸. 상자수라는 건 목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int 함수 써야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두 수를 상대 참조 빼기 죄송합니다. 나누기 상자단 개수 i3셀 상대 참조 왜? 각 가일명의 값들이니까 그러면 엔터 치면 실수값이 나올 거다. 그 실수에서 정수값을 표시하겠다. in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게 뭡니까? 상자 목수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잘 안 되시고 상상이 잘 안 되시고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들락날락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옆에 가로 열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n% 연산자, 그 다음 가로 열고 문자죠. 기호도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 입력, 쌍따옴 처리.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그 다음 연결 나머지 값이 가로 안에 있어야 된다.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mod이다. 그러면 넘버, 총개수, 피제수, 콤마. 자, 디비전 나누수. 자, 앞에 봅니다. 잠깐만요. 앞에 다시 하세요. 자,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제가 지금 I3셀을 선택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흰색 십자가 포인트라고 했죠. 그럼 이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셀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일 때 임의의 셀을 클릭. 그리고 방향 키를 통해서 이동. 하셔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수도. 자, 그리고 잠깐만요. 또 수도. 잠깐만요. 요거까지 또 듣고 왔어요. 이건 어제 가르쳐 드렸던 거잖아요. 자, 새로운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자, I3셀 지울게요. 그럼 요 자리에 뭐라고 표시가 나타나야 되냐면 I3이라고 표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셀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확인이 잘 안 되면 방향키로 이동하시고. 자,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이것도 내용을 잘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미지가 그리지 않는다. 그럼 엔터 쳐서 숫자 맞는데 아까 4개 남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그 옆에 가로 닫고라는 데이터 연결됩니다. n% 연산자 쌍따옴표 묶어서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3번 가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빠뜨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빼고 나중에 하려고 빠뜨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문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파 잘 읽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뭐 내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sum 함수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는 함수입니다. 내림. 자, 그 다음 아니요 함수명만 파악하시면 되는 게 그 다음 또 머릿속에 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인 한번 사용을 상대질 때 이거 그냥 숨 쉬듯이 그냥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시트까지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자, 이걸 합을 구해야 되는데 출장비 합, 그래서 교통비 숙박비 합이 있으니까 sum 인접해 있으니까 데이터니까 범위 설정.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각 개인의 출장비잖아요. 각 개인의 교통비, 숙박비잖아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내려갈 때 이 범위도 따라 내려가야죠. 두 칸 내려가면 두 칸 내려가야 되고 세 칸 내려가면 세 칸 내려가야 개인의 교통비, 숙박비가 되겠죠. 상대 참조. 그럼 엔터 치면 합계값, 숫자값이 나오겠죠. 이 숫자값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내림하세요. 라운드 다운. 이 숫자값에 대해서 콤마 자릿수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천의 자리에서 반을 많이 만의 자리까지 표시. 예? 그러면 마이너스 4 정수값에 공이 4개가 보여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여러분. 당분간 실습할 시간을 나중에 1급 문제 푸실 때 교재에 있는 1급 문제 풀 때 제가 실습할 시간 먼저 여러분들 보고 풀이 시키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같이 쭉 진행할 겁니다. 자, 사표 4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잘 되시면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제 잘하는지 못하는지 챙겨주기도 하시고. 읽어보신 것 같네요. ABS가 무슨 함수라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플러스 부호도 플러스로 표시해주는 그런 계산 기능을 가진 걸 절대값이라고 한다.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크마 1급 시험에는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사용도 나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나올 거니까. 자, 이꼴 2차 상대 참조 빼기 1차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차 빼기 상대 참조 콤마 2차 상대 참조 엔터. 자, 이건 잠깐 자동 채우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는 부분. 점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에? 점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차이를 물어볼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차이는 6 차이 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 차이 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6 차이 난다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놔야 됩니까? 6 차이 나고 4 차이 나니까. 플러스로 바꿔놔야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값이라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이라 대답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알 때 정확하게 알려야죠. 어정쩡하게 아는 게 아니고. 차이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통계 1로 가겠습니다. 통계 1. 또 페이지 수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70페이지. 1번. 자, 문제 읽어보시고요. 잘 되시면 조금 먼저 달리시고, 아니면 뭐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같은 속도로 가시든지. 지금 이게 많이 원활하게 잘 되신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어려운 함수를 풀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썸이프 무슨 함수죠? 자, 일부러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는지 체크하시라고.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자, count if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 n% 연산자, 데이터 연결 연산자. 이 중에 알맞은 거 골라서라 그랬잖아요. 알맞은 표현이 문제 있었죠?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나 두 개, 세 개 다 아닙니다. 세 개 다는 그냥 알맞은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 내용을 파악해야만 함수를 골라 쓰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보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 문장에 반대되는 문장은 뭐죠? 직급이 대리이다죠. 그럼 이걸 조건을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 꼴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에?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것. 이 꼴 대신에 뭐 하면 되죠? 같지 않다라는 걸 넣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조건에 맞는 사원수 개수 주어진 함수 속에 뭐 count if라는 함수가 있네요. count if. 자, 그러면 equal count if 가를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count 시한 함수는 range 조건 값을 찾을 뿐이 콤마. 자, 잠깐만요. 저 문제에 주어진 조건 말고요. 직급이 대리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영업부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대리 이렇게 이다라는 조건을 처리하는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여기도 뭔가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에서 이 꼴은 생략했었습니다. 네? 이 꼴은 생략했습니다. 만약 이 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로 돌아간다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잖아요. 그럼 요 이 꼴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 대리가 아니다. 그리고 형식 가로 닫고 마무리 조건만 나열하시면 개수는 파악이 된다. 엔터. 아, 이게 끝이 아닌가 보군요. 수준 상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F2 더블 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또 다른 명이라는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된다. M% 연산자, 명,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부수 처리. 표 2번 교재 70페이지 2번 내용 읽어보시고 읽어보셨나요? 자, 함수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 안 해도 되겠네요.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린다. 카운트 if는 앞에서 언급하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내용 파악합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혹시 조건이 몇 개 보이죠? 지금 방금 읽었던 문제 속에. 조건이 몇 개 보입니까? 조건 찾는 연습 정말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몇 개 보이죠? 세 개. 오케이. 커뮤니케이션 80 이상의 조건 한 개와 80 이상이다. 회계 80 이상이다. 경영 결작이 80 이상의 조건. 이 세 문장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합쳐진 거라고 그게.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그 교재에 있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고 세 개의 문장을 한 개로 합쳐 놓은 거고.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죠.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문제에 모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이 세 개가 다 엔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엔드. 그러면 이 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를 계산하라. 그럼 주어진 함수에 다 카운트인데 조건이 달렸으니까 카운트는 아닐 거고 두 개 이상이니까 카운트 if 쓰라는 함수 써야겠네요. 오케이, 끝. 작성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카운트
if, else,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값 처리법이 and니까 세 개 중에 어느 걸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에 진행할게요. 커뮤니케이션 범위, 첫 번째 조건 값을 찾는 법이 콤마. 첫 번째 조건 값, 자 이상이죠.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회계 범위, 콤마 조건 값 80점, 80 이상. 그다음 경영 전략, 콤마 80 이상. 가로 닫고. 엔터. 다른 거 붙이는 거 없네요.